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피해 배우자가 맞바람을 피우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피해 배우자분들이 어쩌다 보면은 맞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시기도 해요.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맞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도 1년 안에 바람을 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습이 되고 나서 내 마음이 많이 공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우울하고 공허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 누군가한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성인 경우는 손을 내밀어 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덜컥하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을 그었을 일을 쟤도 그랬는데 나도 한번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쟤도 고통스러워 봐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또는 맞바람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술집도 다니고 나이트도 가고 부킹 바도 가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맞바람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보다는 안정기에 들었을 때 배우자의 바람이 가라앉고 바람이 해결된 시점에서 많이 맞바람을 피웁니다. 실제로 제 사례 중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청년이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거는 한 1년 후쯤 바람을 피게 됐는데 서로 화합을 하기로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과정에서 맞바람을 피우자 이 바람을 피웠던 여자친구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둘은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맞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피운 그 여자와 잘 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맞바람을 피운 거에 대한 죄책감, 이 맞바람을 피우게 된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여자친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잘못된 원인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처럼 맞바람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때문에 나는 맞바람을 피웠어. 내 인생에 바람이란 원래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핍에 의한 바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없다면 쉽게 바람을 선택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한 남자는 어떤 경우도 정직할 수 있다. 정직한 남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정말 정직했다면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나도 맞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결핍의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로 바꿈으로 해서 여기서 세 번째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나의 바람이 합리화하고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을 선택하기 손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상대방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나는 바람을 피우는 게 굉장히 당연해 라는 합리화를 통해 이 선택을 쉽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맞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난했던 행동들, 우리가 경멸했던 행동을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상대방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맞바람을 피움으로 해서 가정이 더 잘 지켜지고 또는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가정은 깨어지고 아이들은 내팽개쳐지고 방임되고 아빠도 바람 피고 엄마도 바람 폈는데 아이들이 갈 곳은 있을까요? 그 순간 아이들에 대해 소홀했던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바람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맞바람을 계획적으로 피웠다면 그거는 너도 고통스러워야 한다라는 전제가 가장 붙겠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선택하게 된 어떤 사건, 사고처럼 또는 내가 계속 하소연을 하다 보니 그 하소연에 따른 유혹들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내 안의 울림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좀 해소가 되는 기분, 그래서 내가 좀 당했던 말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쾌감, 그리고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심리가 들어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다 싶어서 올컨이 잘 됐다고 맞바람 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기존에 자기가 먼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옳거니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된 김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조론을 원래 원했던 상대 배우자에게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옳거니 잘 됐다 요때다 하루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입니다. 맞바람을 결심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있었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가장 크게 작용한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수와 나를 향한 치근한 감정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자존감은 떨어졌는데 그걸 세워주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나도 이걸로 위로받을 수 있어. 이 마음에서 아마 가장 크게 감정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복구하려는 자동적인 방어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어기제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상담을 통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화로서 또는 나를 향한 치근한 감정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바람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된 심리 패턴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바람을 고민한 사람들의 심리 패턴이라고 하면, 처음에 가장 큰 거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라는 심리일 것 같은데,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밌어서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너도 이랬지, 너도 이랬겠구나 라는 이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숨기고 싶은, 너는 걸렸지만 나는 바람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너한테 걸리지 않고 이혼하고 싶다 라는 비밀 유지,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심리 패턴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복수인 건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바람을 폈는데 아빠도 펴요.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엄마도 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온전할까요? 그냥 파국이죠. 어떤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파국이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외치는 거랑 똑같죠. 파국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망가진 인간이니까 나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망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의 딸은 나의 파국일 뿐, 가정의 파멸일 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 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맞바람은 담배와 같아요. 다 해로워요. 당장 기분 좋죠. 그리고는 만 가지가 해롭다 그러잖아요. 정말 만 가지가 해로운 게 맞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 배우자의 바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그 가정이 가장 쉽게 깨지는 길이 맞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쁘다 그래서 나까지 나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굳건히 하셔서 맞바람에 계시다면 나오시고, 맞바람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